예, 안녕하세요. 커밀병과학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UEFI 바이오스 환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 바이오스 시모스에서 하던 그런 방법과 또 UEFI 바이오스 환경에서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고 혼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 기존에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멀티부팅을 구성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두 환경에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좀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밀병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화려한 그림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부분적으로 이게 이제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지금 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요. 일단 제가 겪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윈도우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윈도우를 처음에 이렇게 설치가 시작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갔습니다. 예, 사용자 지정해서 윈도우 주만 설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컴퓨터 연결된 이런 지금 파티션과 디스크가 나오는데요. 지금 기존에 제가 첫 번째 드라이버 첫 번째 파티션에 윈도우 프로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지우고 새로 여기다가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 첫 번째 여기 파티션, 이 시스템 파티션을 제가 지금 삭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고 문구가 나오겠죠. 예, 그래도 강행을 했습니다. 예, 포맷을 했고요. 예, 자, 지금 기존에 설치된 운영체제는 윈도우 상에서 삭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USB 부팅 도구로 지금 제가 부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체제가 설치된 그 첫 번째 디스크 첫 번째 파티션을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포맷을 했어요. 포맷을 했더니 이렇게 기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파티션이 4개로 나누어져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예, 그런데 UEFI 환경에서는 이렇게 파티션이 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4개로 쪼개진다고 그래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구 파티션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파티션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예약 파티션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네 번째 파티션이 지금 운영체제가 설치될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티션은 여기서 삭제를 해도 안 돼요. 예, 자동으로 이게 UEFI GPT 파티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디스크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서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 디스크 관리에 돌아봤어요. 디스크에 관리에 돌아보니까 아까 예약 파티션이란 부분은 없어지고요. 지금 첫 번째 파티션에 500MB 정도 되는 어, 시스템 파티션이 복구 파티션이 여기 OEM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지금 하나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파티션에는 100메가비 되는 EFI 시스템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지금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거는 보통 우리가 바이오스 환경에서 그 설치를 하고 나면 부팅되는 운영체제는 활성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에 왜 여기 활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외장 하드 디스크에 지금 제가 운영체제를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활성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부팅을 했으면은 여기에 활성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또 설사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보여야 정상이죠. 예,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UEFI GPT 방식으로 어, 포맷이 된 그 디스크를 SSD 디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SS 하드 디스크고요. 밑에 거는 요거는 그냥 일반 하드 디스크고요. 4타일.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게 3개 파티션이 하나의 디스크인데요. 요거는 500기가 일반 하드 디스크입니다. 외장 하드 디스크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요. 어, 제가 이 파티션을 한번 없애 보려고 두 개의 파티션을 한번 없애 보려고 해 봤더니 삭제 메뉴가 나오질 않습니다. 복구 메뉴에는 그냥 이렇게 도움말 하는 것만 뜨고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자, 두 번째 시스템 파티션을 제가 또 지우려고 해봤더니 모든 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영체제가 설치된 파티션을 열어서 볼륨 축소나 볼륨 확장을 해볼까 했더니 볼륨 축소는 가능하지만 볼륨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이 두 개의 파티션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제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나면은 항상 그 P로 만든 윈 파일을 제가 그 부팅되는 운영체제에 포함을 시켜서 멀티 부팅으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P로 부팅을 해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ISO 폴더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고 부팅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 기존의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EGBCD를 통해서 부팅 메뉴를 이렇게 추가를 했죠. 부팅 메뉴를 추가를 하고 멀티 부팅으로 부팅을 해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서 진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구성은 됐어요. 구성은 됐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EGBCD에서 이런 경고문이 떴습니다. EFI 부트로도 감지됨. 기아의 컴퓨터가 EFI 모드에서 부팅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정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EGBCD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능을 EFI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내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뉴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럽죠. 예, 그래서 예,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경고문이 주는 메뉴의 뜻이 뭔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뭐 구구한 이렇게 외국 어, 그 홈페이지에서 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걸 영어로 이렇게 누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UEFI 및 보안 부팅을 사용하지 말 것, 이겁니다. 결국은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잘 됐는데 UEFI 환경에서는 잘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은 쓰려면은 다시 레거시 방식, 그러니까 옛날 구 바이오스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여기서 안 되고 굳이 UEFI 방식을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가상 머신을 사용하라는 거죠. VM웨어 같은 거. VMware 아시죠? 가상 그 머신. 그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멀티부팅을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윈도우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UEFI 방식으로 지금 부팅 되는데 그 부팅 메뉴에다가 그루비를 심으라는 거죠. 그루비를 심어 가지고 그 마스터 부트 레코더 위에다가 그루비를 심으라는 거예요. 예, 그 그루비를 심어 가지고 이 EFI 방식으로 부팅되는 그 파티션, 그 운영 체제를 여기에다 기속을 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위가 되니까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루비 방식으로 많이 부팅을 했죠. 예, 뭐 B도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 부팅 도구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루비를 가지고 이 FI를 조정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UEFI 환경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CMS라고 있죠. CSM, 예, CSM 그 레거시 방식으로 하는 거, 그것을 예, 부팅 메뉴에서 어, 그 호환 모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일단 선택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VT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활성화로 하면은 그 가능하다, 그런 것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 봤습니다. 그대로 해 활성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예, 다시 저장 후에 재시작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팅 메뉴에 보니까 지금 보면 두 개의 하드 디스크 중에서 어, 지금 SSD가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MBR로 된 외장 하드 디스크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하드 디스크인데 여기 보면 사타 이렇게 보이죠? 똑같은 하드 디스크인데 앞에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고 써여 있는 하드 그 SSD가 보이고요. 똑같은 하드인데 여기는 앞에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있는 외장 하드 디스크가 보이고요. 여기는 그냥 하드 디스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똑같고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게, 일단 UEFI 부팅에서는 이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부팅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없는 이 두 개는 레거시 방식으로 부팅을 할 때 이것으로 부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UEFI 환경인데
제가 이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한번 부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예, 여기에서는 지금 CSM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 표현했어요. 오토 시스템이 자유롭게 부팅 가능 장치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nable 돼 있을 때는 호환성을 위해서 CSMA를 사용하여 BUEFI 드라이버 추가 장치 또는 윈도우즈 UEFI 모드로 세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disable 돼 있을 때는 CSM을 비활성하여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 및 안전 부팅을 최대로 지원합니다. 예, 이게 CSM이라고 그 부팅 메뉴의 왼쪽에 보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것은 당연히 enable로 해놨는데 그래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뒤에서 제가 그 VT라는 것을 제가 또 그 활성화를 시킨 거거든요. 혹시나 될까봐 싶어서. 그래서 두 개 다 해놓고 해봤는데도 역시나 안 됐습니다. 예, 이거였죠. 아까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UEFI 레거시 오피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제가 레거시 전용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렇게 에러 문구가 뜨고요. 뭐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프레스 키를 눌러라고 키를 눌러라고 그냥 안내문만 뜨고요. 엔터를 치면은 계속 이 글자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재부팅도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컨트롤 알트 딜레트를 쳐가지고 강제로 부팅을 시켰습니다. 제가 레거시 모드로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UEF 환경에서 부팅을 했더니 지금 기존에 부트 매니저가 있던 그것들은 아예 항목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고요. 없는 것들만 이렇게 딸랑 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UFO 환경에서 부팅할 수 있는 거는 다 빼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부팅이 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다 바꿔줘야 되죠. 다시 그 비활성화 시키고요. 활성화된 건을 비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부팅 방식도 처음에 그 레거시 전용에서 UEFI 방식이 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레거시하고 UEFI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로 이제 다시 바꾸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궁금해서 다시 P로 들어가서 제가 제 하드 디스크를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바로 SSD 하드 디스크는 이렇게 GPT로 지금 파티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디스크들은 다 MBR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일반 디스크니까 다 MBR로 되어 있었습니다. SSD는 GPT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GPT라는 게 결국은 뭐 2TB 또는 3TB라고 그러죠. 예, 그 이상을 인식하는 그런 거로 기억을 하는데 왜 120기가 밖에 안 되는 SSD를 굳이 GPT로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SSD는 결국은 이제 그 UEFI 환경에서 부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GPT 환경에서 가장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120기가짜리 SSD를 만약에 MBR로 쓰게 되면 굳이 비싼 돈 주고 SSD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일반 디스크로 쓸 바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SSD는 기본적으로 GPT로 그 파일이 그 시스템이 초기화돼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UEFI 환경에서는 이 GPT SSD 하드디스크는 GPT로 보통 초기화가 되고 거기에 아까처럼 파티션들이 생성이 되고
예, 거기에 윈도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기존에 지금 윈도우 12 제가 날려버리고 다시 10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외장 하드 디스크에는 지금 첫 번째 파티션에 지금 홈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나 여기에서 이 시스템에 활성이 걸려가 있는 상태로 지금 꼽혀 있기 때문에 외장 하드 디스크니까요. 그죠? 크기도 500기가나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게 활성이 없는 게 여기에 지금 속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그렇잖아요.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두 가지 운영 체제가 두 개의 파티션에서 활성이 걸리면은 부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활성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혹시 그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연결한 상태에서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활성이 걸리지 않는 게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빼고 여기에다가 다시 활성을 걸어줘야 되나? 만약에 이것을 빼면 이게 단독 부팅이 되지 단독 부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 지금 그걸 뺐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역시 지금 시스템 활성 파티션이 보이지 않죠. 지금 그것을 홈 버전을 제거를 한 상태인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부팅이 되나 안 되나 싶어서 단독으로 부팅을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어, 예. 활성 파티션이 없는데 어떻게 부팅이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활성이 돼야 부팅이 되잖아요. 그죠? 바이오스 환경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니까 MBR은 이 디스크 초기화 과정에서 MBR은 예, 디스크가 2.2TB 이하라면 모든 운영 체제가 서로 호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MBR로 하는 게 좋지만 UEFI 바이오스 환경에 빠른 부팅 환경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SD를 가지고 만약에 MBR로 예, 파티션화 시키면 그 UEFI 환경에 빠른 부팅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GPT는 레거시 방식보다 훨씬 빠른 부팅 속도를 경험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거의 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만약에 그 바이오스 환경에서 사용했던 그 부팅 속도가 만약에 1분이라면 UEF 환경에서는 거의 한 뭐 10초, 20초 정도?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긴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UEFI 환경에서는 SSD에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면 GPT로 자동 설치가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 설치된다는 말은 결국 SSD는 판매될 때부터 GPT로 초기화되거나 아니면은 처음 사용할 때 GPT로 초기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GPT로 윈도우 10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복구 파티션 500메가와 그 다음에 EFI 100메가 시스템 파티션이 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예. 복구 파티션하고 EFI 시스템 파티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이유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GPT 파티션에서는요, 부팅이 EFI, 아까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복구를 위한 그 복구 시스템 말고요, 복구 파티션 말고요, EFI 시스템 파티션에서 이루어지므로 활성 파티션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파티션이라는 그 100메가짜리 그 파티션 있죠. 그게 결국은 시스템 파티션 역할도 하고 활성 파티션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파티션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 운영체제가 설치된 파티션에는 활성이 걸리지 않아도 부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관리에서 디스크를 열어봐도 활성 파티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뭐 재산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파티션 방식은 MBR과 GPT로 나눠지는데, MBR은 말 그대로 바이오스 환경에서 쓰는 거고요, UEFI 환경에서는 쓰기는 쓰되 그냥 안 되니까 레거시 모드라고 해가지고 CSM 레거시, 이 구팅 부팅 방식을 호환이 되도록끔 UEF 환경에 만들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 MBR을 사용 가능하도록 해줬을 뿐이지, 그 UEFI 환경은 결국은 예, GPT 파티션 방식을 따르는 거고요. 그 UEFI 환경에서는 SSD를 이용한 SSD 디스크를 이용한 빠른 부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FAT32가 있고요. 그 다음에 NT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FAT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말이 비슷해가 좀 헷갈리죠. 이것은 파티션 방식이고요. 요거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FAT32 하는 거는 이거는요. 예, 파일 시스템과 파티션 방식을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파일 시스템은 FAT31은 말 그대로 그 단일 파일이 4기가 미만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클릭을 해갖고 이쪽 파일로 옮기려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만약에 4기가가 넘으면은 FAT32로 포맷된 디스크에는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 FAT32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 NTFS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음, 호환성이 좋다는 거죠. 다른 전자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많이 요즘 차에 설치하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MP3 이런데 그 연결할 때는 FAT32로 주로 포맷을 합니다. 예, NTFS를 하면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전성과 보안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포맷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32기가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하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단일 용량 4기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포맷할 수 있는 최대 크기, 그거는 32기가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TFS는 4기가에서 최대 16TB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예,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뭐 16TB 같으면 개인 사용자로 보면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16TB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정성, 보안성, 예, 이런 부분에서도 예, 조금 패트 32에 비하면 조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예,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연결하면 오류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EXFAT라고 되어 있죠.
예, EX라는 걸 확장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FAT 32를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파티션이 파일 시스템이 존재를 했다면 이 두 가지를 보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TFS의 호환성 문제와 FAT 32 용량 문제, 그죠? 예, 요거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었고, 요거는 조금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 그 두 가지를 모두 커버하는 그런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역시 안정성이 조금 취약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한 거니까 FAT 64라고도 예, 불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쪽에 거를 저쪽에다 꽂고 또 NTFS를 FAT32 기계에다 꽂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그 USB가 멀쩡한데 포맷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고장 났는갑다. 안에 중요한 자료가 들었는데 포맷하라고 하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지, 실제로는 그 USB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딴 데 제대로 꼽았는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될 때는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포맷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절대 포맷을 하지 마시고요. 예. 정상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곳에다 연결을 해갖고 그 안에 내용들이 보이면은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이쪽에 쓰려고 그러면은 어, 안에 내용물을 딴 데다 옮겨 놓고 파일 시스템만 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다시 포맷을 하셔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충 정리를 했는데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궁금해 하시던 것이 조금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이제 멀쩡한 컴퓨터를 지우고 또 새로 설치하고 예, 그런 경우가 예, 많아요. 시간 날 때마다 예, 계속 이런 실험도 하고 저런 실험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애를 먹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갈 만한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예, 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예, 뭐 구독하기나 뭐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또 저희들한테는 뭐 그게 또 보약 같은 그런 힘을 줍니다. 예, 그래서 예,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